자, 나사를 내서 지금 다시 테이블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금 나와라 뚝딱 지금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지만 중간 생략, 시간상 중간 생략해서 나사내는 요령, 그 다음에 절단하는 요령 뭐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조립하는 순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도면상에 표시했던 이거 1번 도면에 대한 파이프예요. 물론 제가 반은 이미 조립이 돼 있습니다만 양쪽에 파이프 나사를 내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테프론을 다 감으셔야 돼요. 테프론은 아마 시험장에서는 4개를 지급해 줄 건데 골깊이가 깊게 나면 나사가 잘 들어가겠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감으셔야 돼요. 뭐 통상 8바퀴에서 12바퀴 정도 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감는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으면 조립하면서 테프론이 풀려서 나중에 수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감는 방법은 처음에 테프론 아무 쪽이나 이렇게 검지로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물릴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뭐 방향이 굳이 안 펴져도 괜찮습니다. 물론 펴서 나사산 한두 산 정도 남겨놓고 감는 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작품을 조립했을 때 그 안에 지저분해지는 게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 나사산보다 한 산, 두 산 정도 전에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감아주는 방법이 더 좋아요. 안에는 어차피 이게 테이퍼가 나와서 기울기가 안에는 잘 들어가고 끝으로 올수록 빡빡하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집중적으로 감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감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테프론을 이렇게 풀러서 가운데 한 바퀴 정도는 서로가 교차될 수 있도록 물려놓고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감는 거예요. 자, 감는 방법 뒤로 잡아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돌아가면서 잡아주고 앞에 당겨주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감아 나가시면 돼요. 끊어주시고 나머지 뒤처리 지저분하다 그러면 뒤처리 해주시고 반대편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 감아놓고 계속 감아 나가는 거예요. 가운데만 8바퀴에서 12바퀴 정도 본인 필요한 양만큼 감아서 나사를 내서 오시면 그 이후에 하셔야 될 게 테프론 작업을 다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미 저는 시간 관계상 테프론 조금 다 처리해 놓고 부분적인 그 부품들도 일부 조립은 해 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 때 이게 단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1번에 관련된 거 도면상에 1번 부분이 25에 20짜리 레듀샤 가는 부분을 전을 잡았던 부분이에요. 1번 부분에 레듀샤 이 끝부분은 동관하고 연결될 부분이에요. 이미 한쪽은 제가 조립을 해놨지만 이제 레듀샤 있는 부분을 조립할 겁니다. 레듀샤하고 얘하고 순차적으로 조립을 하시면 돼요. 자, 손으로 가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듀샤를 다시 조립을 해나갈 겁니다. 자, 파이프 렌치 사용하는 요령. 얘는 누르는 힘에 의해서 또는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에 의해서 조립하거나 분해하시면 돼요. 입 크기를 벌려서 부속품에 맞게. 자, 조립하실 때는 나사산이 최소한 한 산 이상, 그 다음에 최대 3산 이상이 남지 않도록 조립을 하셔야 돼요. 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다 조립하지 마시고 일부 조립하면서 치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치수 점검. 지금 한두 산 정도 계략적으로 맞춰 놓으시고 분리해서 다시 한번 치수를 측정해 보셔야 돼요. 자, 그 1번 구역이 190입니다. 1번 구역이 190인데 이 엘보우 중심에서부터 실은 이 레듀샤 중심인데 이 중심이 크기별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대략 요 경계선 부분을 그냥 계략 재기는 하는데 한 1, 2mm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mm 안에 들어오면 만점을 받기 때문에 경계선에서부터 재보니까 딱 190이네요. 이게 크다 그러면 한 바퀴 더 조립해서 치수를 맞춰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적다 그러면 조였던 거를 다시 풀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테프론을 다시 감아서 정확한 치수가 나올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3mm를 벗어나지 않는 치수로 맞춰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각 임의적으로 10군데를 재서 3점씩이니까 얼마예요? 뭐 3점씩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치수 관련된 점수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적 밀도가 정확해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채점 기준은 세세하게 다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략적인 작품 중에 가장 그 비율이 많은 게 치수적 밀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190mm 쟀고요. 레드샤 물론 제가 조립은 해놨습니다만 그 다음 레드샤에 한 산이나 두 산 정도 한쪽은 남겨놓고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이경T예요. 25, 20짜리. 이 부분의 치수가 지금 230입니다. 230인데 중심 재는 부분은 요 글씨 있는 부분 아니면 파이프가 있을 때 파이프 중심 그 부분이 중심이니까 자로 이렇게 재보니까 230 지금 딱 맞았어요. 대신에 방향은 맞추셔야 되겠죠. T가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쪽 동관 부분하고 연결될 거니까 일단 이 부분 방향만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의 작품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3번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45도짜리 그 작품 만드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45도 엘보우가 방향이 틀리게 되면 전체적인 작품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45도 관련된 그 부분을 조립해 나가셔서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5도짜리고요. 요 45도짜리에 90도 엘보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겠죠. 얘도 방향이 좀 틀려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 45도짜리 한 부분을 한두 산 정도 남겨놓고 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90도짜리를 조립을 하실 거예요. 90도짜리. 자, 90도짜리 밑에 있는 부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자, 90도짜리가 자, 한두 산 정도보다 더 많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하면서 조립해 나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다시 번거롭더라도 파이프 바이스에서 자주 빼보세요. 아까 그 45도 된 부분이 실은 18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그 끝부분까지가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88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88 거의 맞았네요. 요 중심, 요 파이프의 중심, 부속에 글씨 쓴 부분의 중심 45도는 요 중심선상에 요 다이아몬드 표시된 그 중심 그게 중심과 중심입니다. 중심이 지금 188 실제 우리가 그 절단 길이 구했던 게 188이에요. 그래서 도면상에 188, 그 도면상에 그 중심 치수가 나오게끔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188이 돼야 되는데 방향이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조립하는 과정을 지금 한번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테프론을 감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립이 안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해서 다시 테프론을 한번 감을 거예요. 한번 돌아갔던 부분들은 테프론을 이렇게 감으셔야 돼요. 5, 6, 7, 8, 9, 10, 11, 12바퀴 정도까지 감았습니다. 감아서 끊고 그 다음에 45도짜리 방향을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자, 요 방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치수가 아까 188이 나오도록 조립해 나갈 겁니다. 자,
거시적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188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자, 손으로만 조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테프론 감아서 파이프 렌치로 조금 더 조립을 할 겁니다. 반대로 조립해야 되는군요. 한 바퀴 정도만 더 감을 수 있도록 해도 치수 큰 차이 없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mm 안에만 들어올 수 있도록 조립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치수가 벗어나거나 적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 3mm 벗어나지 않도록 수정을 해가면서 가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수평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도 요 45도짜리 방향이 조금 뒤틀렸어요. 나머지 파이프 연결하다 보면 이 수평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자, 도면상에 5번, 6번이 이렇게 V 형태로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면상에 7번 부분에 어떤 살을 붙이면서 수평을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테프론 안 감아져 있는 데는 테프론을 다시 감을 겁니다. 이렇게 대충 한 바퀴 감아 놓으시고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으시면 되겠어요. 한두 산 남겨놓고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감으시고 끊어내시고, 자, 45도 좌측에 날개 부분을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손으로 가조립하시고 한두 산 정도 남을 때까지 조립을 하실 건데, 그때는 다시 파이프 바이스에다 물리셔서 파이프 바이스에 물리셔서 파이프 렌치를 이용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힘을 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쪽 날개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반대 날개. 반대 날개가 7번 20mm짜리입니다. 20mm짜리 7번이 요거네요. 자, 테프론 다시 감아서 또다시 가조립을 하실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프 바이스에 물려서 조립을 해 나가실 거예요. 자, 파이프 렌치를 이용해서 이때 조립하실 때 나사산이 한 산 이상, 두 산 정도 남을 수 있도록, 3산 이상 남으면 안 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상태로 놨더니 계략적으로 수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럴 때는 수평을 맞추셔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수평이 안 맞으면 나중에 완성품 했을 때 작품이 자꾸 뒤틀어지고 균형이 안 맞아요. 이때 수평 상태를 좌우로 보면서 맞춰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45도 엘보가 지금 좌측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측으로 조금 파이프 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 바이스에 넣었을 때도 요 수평 상태를 어느 정도 보면서 맞춰 나가실 수 있어요. 좌측으로 아까 살짝 더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평평한 데다 넣고 이렇게 수평을 잡아 나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약간은 또 이런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쳐주면 어느 정도 수평은 잡혀 나가요. 아까보다는 수평 상태가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또 완성했을 때 조금씩 뒤틀리는 부분은 파이프 렌치를 가지고 또 수정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일단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작품 중에 강간 부분은. 나머지는 이제 살만 붙이시면 되겠죠. 자, 아까 1번, 2번 부분이 레드샤로 해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던 부분이에요. 1번, 2번. 나머지 3번이 올라가는 기둥입니다. 3번 올라가는 기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요거하고 이렇게 조립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 부분도 엘보우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20mm 정 엘보우, 20mm 정 엘보우의 한쪽 윗부분에 조립될 부분입니다. 자, 미리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두 산 남을 때까지 조립을 해 나갑니다. 됐고, 다시 분리해서 이 부분 기둥하고 연결될 거니까 이 부분을 그 순차적으로, 뭐 조립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방향은 이 방향이 나와야 되겠죠. 밑에 T하고 연결이 되려면. 지금 치수도 계략적으로 한번 재보셔야 돼요. 지금 4번 부분이 도면상 190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190 한 2, 3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한 바퀴 정도만 더 자, 어느 정도 파이프 렌치 힘을 써야 나중에 수압에서 견딜 수 있겠죠. 자, 이 상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평 상태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망치로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수평이 잡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에 조립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조립이 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작품 돌리기는 파이프 바이스에 걸리겠죠. 그래서 얘를 조립하고 이런 방법으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 방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저촉이 돼서 서로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립해 놓으면 파이프 렌치를 안 써도 이렇게 사람 힘으로 조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치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작품이 원래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다시 작품 최종 조립하시기 전에 높이가 여기서는 190이에요. 190인데 190 한 5 정도 됩니다. 한 2바퀴 정도 더 감을 거예요. 자, 한 바퀴. 나머지 한 바퀴는 파이프 렌치를 이용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이 최종적으로 조립 마칠 때는 이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방향성. 지금 올라와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 이 방향에 약간 뒤틀리긴 했죠. 지금 뭐 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이 방향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 나가셔야 돼. 자, 이 상태예요. 그 다음 나머지 살 붙여야 될 부분 반대편에 있죠. 그게 이제 7번까지 조립이 됐고 8번 기둥 내려가서 9번, 10번. 그러니까 그 뒤에 쪽부터 조립을 하겠습니다. 유니온 기점으로 양쪽에. 자, 유니온도 조립하실 때 숯 유니용, 여기 암 유니용. 자, 이거 고무 파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고무 패킹은 요 새거를 나중에 넣으셔야 기밀 유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링 부분부터 먼저 조립해서 한두 산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 반대편 거 조립을 하실 건데 이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게 서로 바뀌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얘가 9번에 표시된 210 부분입니다. 이쪽 210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반대편 거는 10번 건데 일단 유니온 부분은 이쪽 라인부터 먼저 조립을 해 놓으시라 이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10번의 반대가 20에 25짜리 이경 엘보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20에 25. (20에 25) 25에 20짜리 이경 엘보우. 이경 엘보우가 여기 있다. 자, 이 이경 엘보우가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조립이 돼 있죠. 이 상태로 조립이 될 겁니다. 그래야 이 동관 부분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10이 되도록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210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치수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유니온 부분은 이 유니온 링을, 체결 링을
조립했을 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서로 연결된 그 중심, 이 순링은 끝부분, 요 앞링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요 끝부분이에요, 서로. 이게 중심 링을 당겼을 때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되겠죠. 이 끝부분이에요. 서로 안쪽에 있는 끝부분이 중심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210 부분을 한번 재봅니다. 요 중심에서 끝까지가 210인가? 지금 220 나옵니다. 220. 조금 조립이 더 돼야 되겠죠. 10mm가 더 조립이 돼야 되겠죠. (10mm) 정도를 더 적게 조립을 합니다. 자, 치수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 파이프 중심에 대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도 아직 조금 큰 상태네요. 자, 이래 놓고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210 됐습니다. 210 되고 그 반대편 것도 지금 210이네요. 이게 반대편 거고 이 반대편 것도 2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언하고 나중에 체결할 요 부분이고, 이제 요 부분이 밑에서 올라오는 8번 라인이에요. 자,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조립되면 강간 부분은 조립이 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입체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도면이기 때문에 밑에 거부터 조립하시는 게 편해요. 치도 마찬가지 210입니다. 210대게 맞추실 거예요. 자, 다 조립하기 전에 치수 점검 다시 한번 합니다. 210. 딱 210 되네요. 그죠? 210 되는 부분까지 중심이 맞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니온은 나중에 체결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조립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조립할 때 일단 손으로 가조립을 좀 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파이프 레인지로 한두 바퀴 정도만 더 감으시면 되죠. 자, 이 치수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7번 부분은 150이에요. 지금 155 정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바이스에다가 물려야 되겠죠. 자, 작품이 지금 약간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더 쫀쫀하게 조립하셔도 괜찮아요. 155니까 한 바퀴 정도만 더 이렇게 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최종 치수 점검을 다시 합니다. 150 딱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강간 부분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약간 움직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유니온을 체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간 부분만 형성하시면 이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니온은 일단은 가조립만 하세요. 지금 완벽하게 꼭 조여놓지 마시고 동간 작품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유니온을 최종적으로 꽉 조여서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건데 일단 가조립 상태로만 조립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로, 세로, 치수들이 맞는지, 평행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도 수평 상태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런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자, 수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씩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지금 얘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죠? 들어갔으면 얘를 파이프 렌치를 이용해서 조금 잡아주셔야 돼요. 자, 바이스에 물려놓고 잡는 방법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 파이프 렌치를 2개를 활용해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파이프 바이스 이용해서 잡아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는 얘를 조금 안쪽으로 제 몸 쪽으로 당길 거예요. 2개 이용하면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방향 살짝씩 잡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어느 정도 수평 상태를 좌우로 보시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전장 점검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 전장이 지금 600mm가 나와야 돼요. 600mm가 나와야 되는데 600mm보다 조금 큰 것 같네요. 지금 610이에요. 610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막 설명하면서 나가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조금 더 조립해 놔할 부분들은 나가시고, 나중에 전장을 쟀을 때 이 각이 벌어지느냐 열리느냐에 따라서 뭐 1, 20mm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끝부분에 대한 전장 길이, 이 끝부분이 지금 600이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되고요. 이 부분도 약간 지금 약간 커지긴 했는데 한 5, 6mm 정도 커지긴 했어요. 5, 6mm 정도 정확하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치수적 밀도를 기하시면 딱 막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전장 길이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간 형성해 나갈 겁니다. 동간 부분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번 해보시죠.